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선거가 끝나면서 대략 승기는 바이든이 잡고 있죠. 바이든이 승기를 잡으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급하게 매수를 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일종의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볼 때 월드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월드컵 막 보다 보면 막 열심히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 나와가지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해서 골을 넣고 환호성 지르고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재밌고 우리가 이기기까지 했어. 이겨가지고 그 기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치킨도 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야, 그 아까 봤지? 슈팅하는 거 봤지? 내가 그때 들어갈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썰을 푸는 거예요. 서로 막 기분도 좋고 재밌고 치킨도 맛있고 맥주도 맛있고 그렇게 즐기다가 문득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맞다. 오늘 일요일이지? 내일 출근해야 되네? 아, 출근하면 9시에 또 미팅 있고 중간에 바이어 만나야 되고 보고서 적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만나야 되고 저녁에는 또 회식이야. 부장님이 갑자기 또 회식 불러가지고 월요일에 회식하는 게 대세지 하면서 회식도 부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일요일 밤에 잠들기 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걱정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이 그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트럼프와 바이든의 선거,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가 그게 끝났잖아요. 대충 바이든이 이기기로 했고 이기는 걸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위를 둘러봐야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지? 자,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아직도 코비드-19 코로나 환자가 1일 발생이 10만 명이 되고 있어요. 그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14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25명, 100명, 70명 이렇게 발생하다가 오늘 145명이 됐고 천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게 300명이 넘어가면 단계를 조정하게 되고 500명, 1000명 이까지 만약에 번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시 락다운, 다시 봉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시 장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상태에서 망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건물주들도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건물주들 조그만 꼬마 빌딩 같은 거 살 때 대출을 70% 끼고 많으면 막 80%까지 끼고 대출을 내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에 임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임대가 안 나가다 보면 대출금리 갚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인데도 막 알바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실 대출도 발생할 여지가 좀 있고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지금 대출을 옥죄고 있어요. 대출 받는 거를 좀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대출을 옥죄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1달러에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1달러에 1200원이면 1달러짜리를 팔면 1200원을 버는 건데 환산했을 때 근데 1100원까지 내려오면 1달러치를 팔아도 내가 1100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예전보다 실적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율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실적이 감소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약달러가 우리나라한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옛날에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제 위기에 일본도 수출 되게 많이 하는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엔화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엔화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은 위기가 오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물건 하나 팔기도 쉽고 하나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돈도 많은데 일본의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달러랑 엔화를 사잖아요. N 강세에 되면 일본 입장에서 수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위기인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을 많이 못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제로금리, 우리나라도 제로대에 거의 가깝게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위기가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금리가 싸고 대출받기 쉬운데 이게 어떻게 위기가 오겠어? 이렇게 열심히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있는데 어떻게 위기가 오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금리를 낮추지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 위기가 왔어. 그러고 획 돌아왔어. 중앙은행이 너 뭐 해줄래? 나 지금 힘든데 너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중앙은행은 더 이상의 금리 인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뭘 하냐? 쿡쿡 찌르는 거죠. 야, 정부야, 행정부야. 네가 좀 해봐. 재정정책 좀 써봐. 국회야, 너 뭐 하고 있니? 빨리 재정정책 이거 증액해야지. 예산 늘려야지. 쿡쿡 찌르는 거야.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앙은행을 믿고 있었는데 얘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 수단이 없어? 이러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로금리라는 게 장점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이 살아남을 여지가 큰데 반대로 보면 더 이상의 금리 인하 여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트럼프 정부인데 3달 뒤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그 3달 동안 공백이 생겨요. 바이든이 됐다, 뭐 트럼프가 됐다, 이게 지금 공방이 오면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아니고 그 싸움 때문에 감정이 격화되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안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적재적소에 빠르게 돈을 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만약에 시기를 딱 놓쳐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IT 규제, IT 기업, 대형 IT 기업들한테 규제를 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법인세 인상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이런 게 좀 무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움직임 자체가 벌어졌을 때는 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실 자각 타임인데 뭘 해야 되냐? 내가 그럼 이런 악재들이 도처에 깔려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거의 2020년 11월인데 다 갔어요. 2020년은. 그럼 남은 2달 뒤에 2021년인데 2021년이 되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회계감사 받으면서 상장 폐지되는 회사,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상장 폐지될 수 있을까? 의견 거절 또는 한정 의견, 이런 적정 의견이 아닌 의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한 번씩 더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의 지금 현황, 과연 이 기업은 환율의 영향을 받나? 만약에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 기업의 실적이 좀 나빠질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갖고 있는 현금이 많아서 한 번 더 위기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지, 버틸 체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 본연의 펀더멘털을 한 번씩 더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확신을 가지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트럼프, 바이든 여기만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다면 이제는 현실 자각 타임이니까 그런 거 한번 재정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대주주 3억 원이 대주주 10억 원으로 지금 고정이 됐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끌어올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10월, 11월, 12월이 되면서 그 자금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매물이. 대주주가 10억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한 1.5조에서 3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2021년 3월 되면 이제 공매도도 재개가 됩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한 4달, 5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기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울렁울렁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바이든의 선거에 많은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갑자기 한 10% 오르는 랠리가 펼쳐졌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깨셔야 되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를 다 보고 나서 치킨 맥주를 먹으면서 즐겁게 놀았다면 그게 10% 랠리가 왔던 거죠. 그 랠리가 끝났으니 이제는 주의를 한번 살펴봐야 될 때다. 이제
내일 회의를 준비해야 되고 출근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